퇴직 후 귀농이라는 꿈에 부풀어 시골로 내려왔지만 현실은 로망과 너무 달랐습니다. 혹시 지금 도시 생활에 지치셨거나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선택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저와 아내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꾸렸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꾸준히 돈을 모았고, 아내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공무원이었습니다. 수도권에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퇴직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해둔 상태였죠. 주변에서 보면 부러울 만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도시의 번잡함에 대한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출퇴근길에 붐비는 지하철, 숨막히는 미세먼지, 끝없는 업무 스트레스, 50살을 넘기면서 이런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농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보는 건 어때? 시골로 내려가서 자연과 함께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아내는 평소에도 다큐멘터리나 유튜브에서 귀농 성공 사례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수도권에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왜 팔고 떠나느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아내의 설득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바쁘게만 살다가 뭐가 남겠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자. 아내는 인터넷에서 찾은 시골 마을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푸른 논밭, 넓은 마당, 맑은 공기. 저도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수도권에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도 귀농이나 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전원 생활의 매력을 다루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아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에 저렴한 집을 사면 여유 자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골에서는 생활비도 적게 들 테니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둘 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자금으로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도 점점 설득당했어요.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관절염 증상이 있었는데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권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도 움직이고 맑은 공기 속에서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24개월 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집은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길 수도권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서 금방 팔릴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빨리 팔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후회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청도 근처의 작은 마을을 골랐어요.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었지만 자연환경이 좋고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근처에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고 온천도 있어서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2억 원 정도로 넓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샀어요. 수도권에서는 상상도 못할 공간이었죠. 집은 80평 대지에 25평 규모로 마당과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에서 상추와 오이를 키우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즐겼어요. 아내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이야라며 웃었죠.
하지만 곧 현실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좋았지만 점점 고립감이 밀려왔어요. 수도권에서는 친구들과 언제든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주말에 전시회나 공연을 즐겼죠.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영화관도 차로 40분 거리예요. 큰 마트나 병원은 더 멀리 가야 하고요. 저녁이 되면 할 일이 없어서 TV 앞에 한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센터 강의를 들으며 활기찬 삶을 살았는데 이곳에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려면 왕복 4시간, 교통비도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시골 구경 갈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두 번 오는 게 전부였죠. 거리가 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서 중고차를 추가로 샀고 보험료와 기름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시가스가 없어서 기름 보일러를 쓰는데 겨울철 난방비는 충격적이었어요.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지역 난방으로 월 10만 원 정도였지만 여기서는 기름값 때문에 월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도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수리할 곳이 계속 생겼어요. 지붕, 보일러, 하수관 등 매달 뭔가 고장났죠. 수도권에서는 관리사무소가 해결해줬지만 여기서는 모든 걸 직접 처리해야 했어요. 수리업체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적어서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 출장비도 별도로 청구됐어요. 심지어 간단한 점검에도 5만 원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사였어요. 처음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게 재미있었지만 체력이 문제였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50살이 넘었는데 농사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쭈그려 앉아서 일하다 보면 관절이 아프고 땡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일하면 어지러울 때도 있었죠. 작년 여름에는 가뭄 때문에 채소가 많이 말랐어요. 우물이 없어서 수돗물을 썼는데 수도요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성껏 키운 토마토나 오이가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내는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안 왔을 거야 라며 한숨을 쉬었죠. 건강 문제도 생겼습니다. 작년 가을 제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는데 지역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차로 2시간 거리의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예약하고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일주일 안에 검사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느렸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해요. 매달 왕복 4시간 운전은 나이든 우리에게 큰 부담이었죠. 아내도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농사일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디스크 증상이 악화된 거예요. 근처에는 제대로 된 재활치료 시설이 없어서 멀리 나가야 했죠. 자녀들과의 거리도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예전에는 주말마다 만났지만 이제는 명절에나 볼 수 있어요. 특히 아들이 결혼해 손자가 생겼는데 출산과 육아를 도와주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를 돕고 싶었지만 매일 수도권까지 다닐 수도 거기서 한 달을 머물 수도 없었죠. 결국 아들이 비용을 들여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손자를 자주 볼 수 없는 것도 아쉽고 아들이 힘들 때 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최근 아들이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영상 통화로 손자를 보지만 직접 안고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화생활의 부족함도 점점 크게 느껴졌어요.
수도권에서는 전시회, 공연, 강연을 즐겼지만 여기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지역 도서관은 낙후되고 신간책도 잘 안 들어와요. 컴퓨터는 느리고 인터넷도 자주 끊기죠. 평생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원하는 책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요가 같은 기본 프로그램은 있지만 인문학이나 외국어 강의는 찾기 힘들어요. 영화관도 차로 40분 거리에 있고 상영작도 제한적이에요. 수도권에서는 주말마다 영화를 봤지만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죠. 남편도 농사일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농협 강의를 듣고 동네 어르신들과 친해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한계를 느꼈습니다. 도시에서 평생 살았던 우리에게 시골의 인간관계는 낯설었어요. 지역 방언도 알아듣기 어렵고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죠. 마을 어르신들은 친절하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과 도시에서 온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마을 행사에 참여해봤지만 쉽게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25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하죠. 특히 우리가 살던 지역은 재개발 소식으로 투자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만약 그때 집을 안 팔았다면 지금쯤 훨씬 큰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주변 지인 중 비슷한 시기에 집을 팔지 않은 친구는 그때 안 팔길 잘했어라고 말하는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어요. 귀농은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했는데 우리는 막연한 로망에 끌렸죠. 의료 접근성, 가족과의 거리, 문화생활, 실제 생활비 등을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어요. 적어도 1년 정도는 임대 생활을 하며 적응해보는 게 나았을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라는 조급함이 앞섰지만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한 게 후회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남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걸 고려하고 있어요. 수도권은 어렵지만 대전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라면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 비용과 적응 과정이 또 부담스럽죠. 자산 관리는 보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큰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집중하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목표예요. 딸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해요. 물리적 거리는 좁히기 어렵지만 영상 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가능할 때마다 만나려 합니다. 손자 육아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특히 부동산 처분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의료, 교통, 문화생활, 가족과의 거리를 모두 따져보시고 가능하면 임대 생활로 먼저 체험해 보세요. TV나 인터넷에서 본 전원생활은 현실과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편의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도 가끔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를 고민하려 해요. 비록 예상과 다른 삶이 됐지만 이 또한 인생의 일부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건강을 챙기고 손자와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